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우수가 지나고 이제 봄의 길목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저희 시청자 중에 이 상황버섯을 그동안에 상황버섯에 대해서 유튜브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들으시고 상황버섯을 사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시는 동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계셔서 제가 생각해서 괜찮겠네 싶어서 오늘 올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만에 하나 상황버섯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버섯은 잘 아시겠지만은 재배 상황버섯과 자연산 상황버섯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자연산 상황버섯은 이 뽕나무에서 자랐느냐 안 그러면 잡다한 나무에서 자랐느냐로 구분되고요. 재배 상황버섯은 그 재배의 숙주가 참나무냐 안 그러면은 뽕나무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연산 상황버섯 중에서는 어떤 뽕나무에서 기생함에 자란 상황버섯, 우리가 소위 학명으로 이야기하는 펠리누스 린테우스라는 린테우스 균주를 가지는 상황버섯을 우리는 어떠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상황버섯은 이 뽕나무를 숙주로 한 상황버섯은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배 기간도 성장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참나무 숙주를 가지고 기르는 버섯보다도 약 5배 이상의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가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는 90% 이상이 거의가 참나무를 숙주로 한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나누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서 자란 것을 갖다가 펠리누스 린테우스, 그러니까 참나무 숙주에서 자란 것을 펠리누스 바움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펠리누스 바우미는 이 성장 기간이 보통 1년 내지 2년 내에 상품화합니다. 이 자연산 상황버섯은 최소 10년 이상씩은 다 자란 것들입니다. 이 두 개의 상황버섯에 대한 이 평가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버섯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2003년도 5월달 이전까지는 이 상황버섯이 우리나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약청에서 카테고리가 분류상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 5월 이후에 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으로 소위 건강식품으로 카테고리가 변경한다라는 고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라든지 이 상황버섯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황버섯은 이건 독도 없고 사람한테 유익한 것만 있는데 이게 왜 의사가 꼭 처방을 해야
되느냐?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냐? 라는 여러 가지 그 근거를 첨가해서 이 과학자들이 식약청에 그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결과, 그것도 뭐 몇 달 만에 된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이 우리나라의 식약청에 이런 애로사항을 요구를 해가지고 겨우 2003년도 5월 달에 이 상황버섯이 의약품에서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변경 고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전자 분석 결과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상황버섯은 독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아무나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변경되고 난 후로부터는 일반인들도 상황버섯을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배 상황버섯이 많은 재배업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kg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상황버섯이 좋다는 것은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항약 집성방이라든지 하는 그 옛날 고전책에서도 다 나타나고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 상황버섯 자체가 자연산은 없고 이 재배 상황버섯만이라도 사 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냈던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암 환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의사의 처방에만 의존했지 이 상황버섯에 의존해서 상황버섯으로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별개입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도 먹기 좋게 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황버섯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의사분들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자연산 상황버섯이 많이 딸 수 있는데 라는 정보를 듣고 메사림에 들어가서 상황버섯을 확인했다는 정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날아가서 상황버섯이 있나를 확인하니까 역시나 캄보디아라는 그 5개 지역에 그 삼뽕나무 군락지가 있었는데 이 군락지에서 상황버섯이 무진장으로 채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펠리누스 린테우스라는 균주를 가진 학명이 펠리누스 린테우스인 린테우스 균주를 가진 오리지널 상황버섯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캄보디아 상황버섯이라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그 대량으로 한국에 가져오게 된 겁니다. 물론 캄보디아 정부와 저희 회사 간에 10년간 독점 계약을 맺은 것도 그때입니다. 그때 많은 양의 상황버섯을 한국에 가져와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돈 좀 버릴라 카잉 수입 상황버섯이 그것도 자연산 상황버섯이 대량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일반 재배업자들이 지금 난감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2년까지는 재배업자들로부터 부단한 압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한 압력을 받으면서 판매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만둘까 할 정도로까지 압력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년 걸렸습니다. 심지어 뭐
얼마나 미웠으면은 뭐 전방을 때려 부숴버리려고 했으니까요. 그 재배업자들이 무더기로 달려와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홈페이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시절이었는데 홈페이지도 만들고 카페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캄보디아 상황버섯에 대한 정보를 우리 일반인들한테 제가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되면서 먹어본 사람마다 100%의 효능을 증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버섯에 대해서 매료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부터 캄보디아라는 상황버섯을 우리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키로당 5만원씩 팔았으니까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하던 시절에 키로당 단돈 5만원에 이 자연산 상황버섯을 판매를 하게 됐으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올게 제가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재배 상황 업체들이 거의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몇몇 남지 않았습니다. 참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산 상황버섯이 언제 소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16년째가 됐으니까 이제 소진이 거의 다 돼 가겠죠. 제가 물량 들어오는 게 옛날에는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요새는 포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채취하는 물량이. 지금도 계속 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많이 줄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배업체 사장님들한테는 이게 참 죄송한 점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헐하게 값싸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 데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버섯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황버섯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건강하게 우리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약간 옆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리 이렇게 우리 상황버섯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 우선 구매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독점 계약이 끝나고 우후죽순처럼 이 판매업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매달 하다가 문 닫고 몇 달 하다가 문 닫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저는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후딱 팔고 가면 된다는 심정이 더 안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판명하느냐?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한 설명을 분명히 듣고 물건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황버섯을 판매하려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 외에도 식약청에서 관할구청에서 꼭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식약청과 관할구청에서는
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업체들한테는 일정한 규격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서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쇼핑몰을 통해서든 오픈마켓을 통해서든 방문 판매를 통해서든 간에 일단 통신 판매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업자는 식약청에서 의뢰하는 식품 판매업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4시간 내지 6시간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홈페이지의 제일 밑에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는 업체는 물건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그 불량식품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례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무리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소비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위와 같은 그 필수 서류를 꼭 확인도 하셔야 되지만은 구매자분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량한 판매자들은요, 전시 상품하고 발송하는 상품이 질과 등급이 다른 걸 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문하면은 후딱 팔고 나중에 날라보면 되니까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덤핑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헐탔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흐린 게 비지떡입니다. 온 가족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걸 이런 걸 택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절대 건물입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 상황버섯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데 관심 가진다면 가족 건강은 뒷전이고 흐른 것만 찾고 다니는 사람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샀다가 뜻하지 않게 마음까지 상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전통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